이번 출장은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취임식 얘기는 특별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던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머스크 혹시 만나셨나요? 국내 1호 테슬라 고객이신 분인데 네, 머스크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하셨나요 혹시?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와서 화제죠. 이 트럼프 장남의 초청으로 건너간 건데 이 정 회장이 5박 6일간 머문 곳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였습니다. 요즘 트럼프를 만나려면 또 트럼프와의 네트워크를 쌓으려면 이곳 방문이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 회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인들이 문턱이 닳도록 마러라고를 드나들고 있다는데요.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선 단순 사저 별장을 뛰어넘어 트럼프의 정치적 무대의 중심이 된 바로 이 마러라고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에게 마러라고는 땡땡이다. 이 땡땡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트럼프의 마러라고가 가진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경제적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용재 평론가님. 요새 마러라고가 정말 핫합니다. 너무 핫하죠. 마러라고 없이는 트럼프를 얘기할 수 없고 트럼프 없이는 마러라고를 얘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곳인데요. 예. 마러라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플로리다 주에 팜비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팜비치 시가요. 우리나라의 그 안면도처럼 네. 내륙과 도로로 연결된 섬인데요. 요 섬 남쪽에 이 마러라고라고 하는 이 리조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건물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스페인 건축 양식의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의 주인이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을 2번이나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가 굉장히 핫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웬만한 경제인들이 다 저기 마러라고로 달려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트럼프 마러라고에는 그 빅테크 CEO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틱톡 C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러라고에 들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좀 앙숙으로 불릴 수 있는 네. 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다녀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일본 소프트은행 손정희 대표도 그 마러라고에 들러서 투자를 네. 또 약속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집권 1기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했지만 네. 이제는 친구로 생각하려고 한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성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너스를 떨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새로운 행정부와 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아까 틱톡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틱톡은 사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시키려고 했던 그런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 조금 예. 그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모두 이제 마러라고에 들릴 정도로 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리한 위치에 있던 기업들도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한번 이렇게 좀 문턱을 네. 들이밀어보는 그런 곳이 마러라고다 네. 이렇게 좀 종합이 되는데 근데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봤지만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거기를 갔단 말이죠. 이 한국 기업인 거의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 간에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트럼프 당선인과 한 15분 정도 식사를 했고요. 예. 여러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저희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예. 굉장히 절친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교분을 쌓아오고 있고요. 어떤 자리에 우연히 옆에 앉았다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두 분 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오히려 관심사가 되게 비슷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주선을 했고 사실 트럼프 주니어가 미리 물어본 게 그런 거였대요. 최근에 한국의 정세가 어떠냐, 어떻게 돌아가고 네. 있냐 이런 걸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에게 전달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화들 또 한국의 최근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와도 잠깐 만나서 아마 추측은 아무래도 정용진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머스크가 갖고 있는 X, 그 옛날 트위터죠. 관련된 소셜미디어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틱톡도 그렇고 저커버그도 그렇고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기업들조차도 마러라고로 달려갈 정도로 요새 핫한 플레이스인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제인들이 이익을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럼 트럼프도 뭔가 이익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 환대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가장 먼저는 이 예. 앞으로 계속 경제 정책들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것들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기업들, 천병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게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애플의 팀 쿡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고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미국의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커버거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요. 네. 메타의 CEO인데 한때는 평생 교도소에서 내가 썩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엄청 앙숙이었잖아요. 엄청 앙숙이었는데도 이번에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은 후로 예. 트럼프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양쪽의 태세 전환이 정말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네.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또 마러라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그럼 마러라고의 두 번째 한번 키워드 볼게요. 마러라고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운명적 만남이다라고 하네요. 마러라고와 트럼프가 운명적 만남이라는 건가요? 이 운명적 만남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 마러라고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러라고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호수로 가는 바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다의 워스 호수 그리고 대서양이 만나는 중간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과자 재벌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 이분이 이제 사유하던 재산이고요. 아, 그래요? 네. 1973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기 전에 여기가 겨울 백악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미국 정부에 리조트 사용권을 기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러라고가 미국 대통령들의 겨울 별장이 됐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가 위치를 보시면 워싱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예. 미국 정부에서는 운영비라던가 보수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부담이 돼서 이거를 다시 이제 포스트 가문에 돌려줬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포스트 가문에서는 1981년도에 이 반환을 받았고 1985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러라고를 인수하게 된 게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트럼프가 인수를 함으로써 포스트의 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포스트의 꿈을 좀 이뤄줬다라고 그렇죠. 볼 예. 수가 있겠는데 그 매입까지 좀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지금 네. 퀴즈가 떴네요. 네. 트럼프가 마러라고를 얻으려고 땡땡까지 했다. 준비해 주신 퀴즈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이용재 평론가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Jesus 네. Christ.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재혼 말고 삼혼했다. 삼혼했다.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뭐 마러라고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아니겠죠? 네. 혹시 정답이 뭔가요? 협박했다라고 보시면 협박이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97년도에 펴낸 책에서 이 예. 마러라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저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책이 뭐냐면은 귀환의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플로리다에서 겨울 휴가를 트럼프가 많이 즐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85년도에 팜비치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매물로 나와 있던 게 마러라고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보자마자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눈에 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스트 가문에 가서 이 내부 집기 다 포함해서 한 2,500만 달러 정도의 매수를 하겠다. 이거 사겠다. 라고 네. 제시를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못 했던 거죠. 포스트 측에서 돈을 네. 더 달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돈을 더 준 게 아니라 협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해변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변가 마러라고 사이에 땅을 산 거예요. 사투리 땅을 이제 산 거죠. 네. 그래서 사서 그 해변가에 내가 이제 여기다 별장을 지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해변 전망을 못 보게 하겠다 마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마러라고 자체가 그 해변가 조망이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800만 달러에 이제 트럼프가 전부 다 인수를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내가 해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었고 값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라고 네. 하면서 이 알박기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소위 했었죠. 알박기군요. 네. 그러니까 앞에다가 아예 그 땅을 사서 조망권을 해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였군요. 굉장히 독특한 또 매입 기술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마러라고를 사들인 다음에 여기를 굉장히 호화 시설로 탈바꿈시켰다고 해요. 어떤 시설들이 있죠? 트럼프가 매입하기 전에는 이 마러라고가 사실은 좀 역사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페인 양식의 이 건물로 만들어진 그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예. 건물이고요. 그 안에는 또 이탈리아 하면 이게 대리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이 대리석을 이탈리아로부터 직접 가져와 가지고 그 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침실도 58개, 뭐 금으로 도금된 욕실이 33개, 이렇게 네. 초호화 시설이 있어서 이 역사적인 건물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한층 더 럭셔리하게 여기에 이런 작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럭셔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 전에는 이게 한 1,87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700만 달러, 한 500억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기 플로리다가 원래 예. 부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약간 소득세가 낮거든요. 예. 그래서 직업을 뉴욕에서 갖고 있어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플로리다에 굉장히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날씨도 좋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 마러라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마러라고는 땡땡이다, 스위트홈이다라는 게 뜨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위트홈,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I'd like to just maybe conclude by saying that it's an honor that you wanted to be at Mar-a-Lago. We have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be here. It's just a special place, and somehow it makes people feel good, and that's good for a relationship.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다, 굉장히 자랑을 하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것보다 마러라고에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트럼프 측근이 최근에 한 얘기가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예. 화려한 팜비치, 마라라고 팜비치 있잖아요. 팜비치가 촌스러운 워싱턴보다 낫다. 실제로 백악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백악관은 그 워싱턴 DC 한 남쪽에 떨어져 있는 되게 맞아요. 고립된 네. 곳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좀 파티할 수 있는 분위기, 밝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1기 4년 임기 동안 32회 방문해서 142일 동안 머물렀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1기 그 1월 20일 날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취임 연설문 이틀 전에 쓴 곳이 마라라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플로리다가 날씨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주하는 주들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공통점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고령인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백악관보다는 마러라고를 이제 선호하는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백악관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낡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마러라고가 이해는 되는데 네. 아무리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네. 저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넓은데 저기를 트럼프가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 부지가 6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이요. 근데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대충 한 4분의 1 정도만 이 트럼프 일가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회장과 그 옆에 트럼프 사무실이 있는데요. 저 네. 트럼프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직무를 이제 트럼프가 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가족실이라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트럼프의 가족들이 좀 묵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창고도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뭐 연회장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따님이 또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리조트의 4분의 1 정도를 그냥 너무 편하게 쓰고요. 그리고 또 저기는 이제 회원제로 그 일반인들도 회원권만 있으면 누구나 또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리조트처럼. 지금도 영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뭐 트럼프와 관련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마러라고의 땡땡땡 편지 숨겼다. 땡땡땡 편지를 숨겼다. 네. 이방카 편지 아닐까요? 딸한테 받은 편지. 네. 와이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와이프는 네 글자니까 멜라니아는 아닌 것 같고. 예. 혹시 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김정은.
김정은이요? 네, 김정은 예. 편지를 숨겼습니다. 왜 김정은 편지를 마로라고 숨겼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 이 트럼프가 사실은 퇴임할 때 이 백악관에 있던 기밀 문서를 마로라고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이 있었어요, 원래. 예. 근데 2022년에 이 트럼프가 2011년에 있었던 국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뭐 주도했다는 혐의로 예. 2022년에 마로라고의 저 압수수색을 이제 특검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들어가서 저기 안에 아까 그 창고 봤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싹 다 털었는데 털다 보니까 김정은이 보냈던 편지가 거기서 원본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김정은이랑 편지를 언제 보냈냐 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듯이 뭐 그 북한이랑 뭐그 북미 정상.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러브레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둘이 27번 편지를 이제 주고 받았었는데 그 편지를 퇴임할 때 마로라고에 가져가서 리조트에다가 숨겨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1급 기밀인데 사실 이것도 1급 그렇죠. 기밀 문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이제 리조트에다가 숨겨놨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네. 좀 의아해했죠. 그러면 이제 이 편지가 중요했던 것이냐, 아니면 예. 마로라고를 사랑했던 것이냐. 네, 그거는 좀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뭐 다 들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네, 그거 그렇죠. 속내는 트럼프만 알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번째 한번 키워드 볼까요? 트럼프 마로라고의 땡땡이다. 바로 외교의 중심지가 뜨네요. 마로라고의 외교의 중심지처럼 쓰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기 때 보면 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랑 여기서 회담했었고요. 예.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회담도 여기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방문했고 데이빗 캐머런 전 영국 외교장관 방문했고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1월 25일 날 나 취임 첫날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할 수 있어 네. 얘기하니까 바로 3일 만에 누가 날라왔죠? 지스생 트리도 총리가 그렇죠. 캐나다 총리가 예. 날라왔는데 마로라고로 날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워싱턴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요. 보면 여기를 굉장히 외교 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외교 무대, 자기 사택을 외교 무대로 사용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자신의 텍사스 별장 목장에서 외교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건 좀 재밌는 건데 아베 신조 뭔가요? 전 총리가 네. 마로라고 근처에서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를 치다가 예. 뒤로 넘어져서 이것이 공개돼서 아, 그래요? 과당 신조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본인의 별장을 외교 무대에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대통령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 인사가 또 찾아서 화제더라고요. 그 아베 신조의 부인이 마로라고를 찾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베 신조의 그 전 총리의 그 예. 와이프였던 아키에 아베 여사가 이 마로라고를 찾았었는데요. 왜냐면은 그 아베 신조가 2022년에 이 피격 사망한 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그 아키에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부를 묻고 괜찮냐고 좀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던 이유는 이 트럼프가 아베 생전에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가 여러 정상들을 만났는데 아베가 제일 골프를 잘 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그 골프 실력을 높게 쳐주고 또 그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뭐 이렇게 몸개그도 좀 하면서 예. 진심을 다해서 자기를 이렇게 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베를 그동안 많이 좋아했고 그 뒤에 또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가서 이렇게 아키 여사까지 마로라고에 또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앞서서 정용진 회장이 이번에 마로라고를 간 것까지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도 트럼프와의 친밀도를 좀 쌓았을 걸로 보세요. 뭐 아무래도 15분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외교적으로 별로 신경을 이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다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이나 회담이 열린다면 또 정용진 회장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솔솔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2차 정상회담 장소로 저 마로라고를 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제 우선은 1차 회담이 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기차를 타고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행기를 예. 타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북한에서 사실 미국으로 넘어가기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수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어서 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상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좀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마로라고의 비밀 한번 5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5번째는 트럼프에게 마로라고는 마가의 본거지이다. 그러니까 마가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네. 네. 저희 고등학교 때 혹시 앵커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메카 메디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이 도시가 뭐죠? 공통점이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성지가 마라라고가 되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지자들이 마라라고에 가면 우연이라도 트럼프 선생님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라라고를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실제로 호텔 예약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부유층 중에 여기 마라라고에 뭔가 혹시라도 트럼프와 조금 끈이 생길 수 있을까 해서 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동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황성시가 되고 있는 곳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플로리다주는 이번에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예. 마라라고 여기 인구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이번에 팜비치는 민주당 해리스를 선택한 아, 곳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마가의 성지가 되고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왜 주민들 표심은 못 잡은 거예요? 주민들 표심이라기보다는 원래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예. 별장만 갖고 있고 본거지는 예. 뉴욕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민주당 성향인 분들이 많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엘리트들이 민주당을 네. 많이 지지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마로라고의 마지막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에게 마로라고는 논란이다.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논란이 무슨 얘기죠? 너무 마로라고를 사랑해서 논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난 2017년도에 취임했을 때 그때 취임 1년 차일 당시에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 중에 거의 5분의 1 이상을 마로라고에서 보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 취임 첫째, 둘째, 여섯째 주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로라고에 가서 골프 치고 아, 그래요? 네, 예. 그 묵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후에 80일 동안 마로라고 방문해서 쓴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때 경비가 한 2,160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243억 원을 지출을 243억 원이요?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치 논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금액이 사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년 동안 쓴 여행 경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번 2기 때는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로라고를 저렇게까지 좋아하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쓸지는 또 관심인데 이 트럼프가 사실 마로라고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에는 사실 수익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네,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로라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원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예. 회원권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회원권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1년에 그 가입비가 한 2만 불 정도, 2만 달러 정도였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한 번 된 이후에는 한 10만 달러로 올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당선된 후에는 가입비가 2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가입비가 이제 훅훅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런 걸 보고서는 그 미국의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프랑스 루이 16세의 약탈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굉장한 비즈니스맨이다. 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또 그만큼 또 가격을 올리는 것이겠죠. 예. 네. 허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트럼프가 어쨌든 뭐 트럼프만 알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이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건지 아닌지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돈으로 우리 평론가님께서 돈 얘기를 해주셨지만 돈으로 잡힐 수 없는 이익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기존적으로 계속 내세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워싱턴의 엘리트 정치인들이랑 되게 달라. 나는 되게 매버릭이야. 나는 네. 괴짜지만 강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는 틀에 박히지 않고 워싱턴에 안 있을 거야. 말하라고 해서 나는 나의 왕국에 있을 거고 여기는 나랑 굉장히 어울리는 곳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제스처도 얻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를 좀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안 있고 내 별장에 있을 때 나 여기서 직무 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 만날 거야 이걸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워낙 네. 정치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정치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허용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함이 있는 거죠. 예. 정치만 잘하면 좀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로라고가 또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보안 문제인데요. 제가 네. 사실 연준에서 4개월 인턴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네. 바로 백악관 북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요. 제가 하루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점심을 먹고 한 바퀴 근처를 걸어볼까 이러고 돌고 있는데 갑자기 총을 든
네. 우락부락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네. 인턴 그거 아이디 보여주니까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보안이 굉장히 상황합니다. 그 근처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마라라고는 사실은 트럼프 측에서 무장 요원도 배치해놓고 레이더도 거의 군 수준으로 해놓고 폭탄 탐지경 같은 거 해놨지만 예.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어떤 스파이 비슷하신 분이 한번 들어갔다가 뭐 걸린 적도 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여기는 동네가 좁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트럼프에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들을 취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때 DC에 비해서 백악관 근처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보안에는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김일 변호사님께 여쭤보면은 이 트럼프 마러라고 좀 내력과 의미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트럼프에게 마러라고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케이션, 싶은데요. 네. 이게 휴양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워케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휴양과 업무를 분리해야만 또 이제 휴양도 잘 되고 네. 업무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휴양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워케이션 개념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러라고 이제 쓰임새를 보면은 저는 워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워케이션을 네. 도입한 네, 그런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또 지식 코너를 마무리해 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 마러라고 얻으려고 땡땡 했다. 네, 퀴즈를 내주신 변호사님을 제가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협박. 네, 협박했다. 퀴즈를 맞춰주셔서 또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마러라고의 비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